이제부터는 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상식을 채우기 제일 좋은 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G2에서 진로 과목이란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태양 밖에 떠 있고, 지금 좀 있으면 달 뜨고 별 항상 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낭만,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뭐 캠핑도 가고, 그리고 막 놀러 가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야경도 보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떠 있는 별 혹은 행성, 막 화성 이런 거 눈으로 맨눈으로 잘 보이거든요. 아니면은 막 목성 이런 거 잘 보여. 그런 것들이 언제 어느 쪽 하늘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 G2 천체입니다. 옛날에 이 G2 천체가 원래 G1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지구과학이 개꿀 과목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다른 비교 대상을 보면은 편해요. 물리는 누가 있죠? 역학이 있습니다. 화는 양적 관계가 있습니다. 생은 유전이 있습니다. 지구는 뭐가 있어? 없어. 그래. 선생님, 저 고지자기 어렵던데요? 고지자기 할래? 유전 할래? 고지자기 하겠습니다. 저 반감기 문제 좀 어렵던데요? 반감기 할래? 양적 관계 할래? 반감기 하겠습니다. 우주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주론 할래? 상대성 이론 더하기 역학 할래? 우주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 1으로 많이 몰렸는데, 아직도 이제 지구과학 1에서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육모 성적과 같은 성적보다 처참한 성적을 지구과학 수능 성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육모 성적 지구과학 마음에 아무도 안 들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전교에 딱히 없는 걸로 아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심플합니다. 지구과학 만만하니까 공부량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 공부 더 많이 하면 다행인데 공부량만 줄이고 다른 과목 공부량은 그대로예요. 그쵸? 그리고 설령 지구과학 공부량을 줄여서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거 등급 올리는 것도 좋은데 지구과학 하나가 펑 터져버리면은 대학교 가기가 매우 힘들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육모 때 처절하게 느꼈겠지만 지구과학 정도 볼 때 되면 체력이 너무 힘듭니다. 하루 종일 내내 시험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쳐. 그래서 여러분의 원래 성적만큼 연습할 때 30분 재고 푼 것만큼 지구과학 성적이 안 나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알 만큼 알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방학 동안 지친다고 자면 안 돼. 수능날 잘 거야 지친다고? 아니죠. 더워도 버티면서 풀타임 모의고사 계속 돌리면서 지구과학까지 내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위도와 경도부터 시작하네요. 위도랑 경도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면 지구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구는 원래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생각을 하면은 저 위쪽에 있는 게 뭐죠? 북극. 아래쪽은 남극.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적도. 적도는 위도가 0도. 0도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15도N, 30도N, 45도N에서 90도N까지 북반구가 표시가 되죠. 남반구는 15도S, 30도S에서 90도S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위도고. 경도는 어디가 0도인가요? 상식이지 이거는. 그리니치 천문대. 이거 어느 나라죠? 그렇죠. 영국.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여기가 0도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한마디로 서쪽으로 돌아가면은 서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쪽으로 돌아가는 경도. 그래서 15도, 30도 이렇게 가고요. 동쪽으로 돌리면 15도, 30도에서 이렇게 이스트,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지원에서 유일하게 외워야 될 경도선이 하나 있었죠. 바로 150도 웨스트. 제가 그거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영도,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150도 웨스트니까 서쪽으로 150도 돌리면 뭐가 있었죠? 타히티 섬이 있었죠. 타히티 섬이 왜 중요했죠? 태평양 이렇게 있을 때 딱 정가운데 지리상 중앙이 타히티 섬 150도 웨스트였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도선이 한 칸이, 지구본의 한 칸이 몇 도로 표시가 돼 있죠? 15도. 왜 15도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뭘 하죠? 자전을 하죠. 한 바퀴는 360도.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럼 24시간 분에 360도 하면은 1시간당 15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한 칸씩, 즉 15도씩 떨어져 있는 곳은 영국이랑 1시간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부러 지구본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임마! 서쪽에서 뜬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동쪽에서 떠서.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해가 떠서 슝 이렇게 가죠. 근데 사실 실제로 해가 이렇게 매번 열심히 움직입니까? 아니죠. 원래 해는 가운만이 있고 우리가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해가 시계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가 영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경 130 정도에 있죠. 무슨 뜻이냐면 그린치 천문대에서 동쪽으로 130 정도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뭐 저 뒤쪽이겠지만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누가 더 태양을 먼저 맞을까? 우리나라랑 영국 중에 우리나라가 먼저 맞겠죠. 태양이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양을 맞고 그 다음에 영국이 태양을 맞고. 근데 그 차이가 정확히 얼마냐면 예를 들면 75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5칸 차이니까 얘가 5시간 시간이 빠른 걸까 느린 걸까? 빠른 거죠. 해를 먼저 맞으니까. 해가 먼저 머리통에 오고 그 다음에 가니까 5시간 빠르고 얘가 5시간 느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시차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로야 이거는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갈 거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그리고 방이랑 시각. 방이라는 건 말이 어려운데 동서남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구를 헷갈리니까 일단 세워놓고 여기에 사람을 세워놓을게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대충 북위 37도. 그러니까 여기 적도 라인에서 한 37도 올라온 곳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우리가 서 있으면 뭘 밟고 서 있어요? 땅바닥. 땅바닥을 조금 고상한 말로 세 글자로 뭐 지평선, 지평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평면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 막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놓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쫙 펼쳐져 있는 이 지평선이 하나의 원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네모로 볼 수도 있나? 원으로 보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을 기준으로 원을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로 보일 거고 사실 구의 아랫부분은 안 보이겠죠. 땅을 밟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 거리의 반구상 위쪽이죠. 그죠? 그래서 지표면은 이렇게 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서 있는데 북쪽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 이 진북쪽이죠. 자전축이 뚫고 들어간 이쪽을 북쪽이라 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해봐요. 북쪽을 봤어요. 그럼 내 정반대쪽은 뭐죠? 남쪽이고. 그럼 북쪽을 보고 오른쪽은 뭐예요? 동쪽이고. 북쪽을 보고 왼쪽은 서쪽. 이건 아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데 자전축이 있는 쪽을 북쪽으로 하면은 정 뒤는 남쪽이고 북쪽을 보고 오른쪽은 동쪽. 북쪽을 보고 왼쪽은 서쪽. 이게 방위.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란색 지평선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값일까요? 아니죠. 무수히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북위 37 정도에 서 있지만 내가 만약 적도에 사는 사람이면은 요게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또 내가 만약에 극지방에 사는 사람이면 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오케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 항상 이렇게 예쁘게 구체를 그려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치환해드리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에다 내려다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북쪽, 정반대쪽은 남쪽, 북쪽을 보고 오른쪽은 동쪽, 북쪽을 보고 왼쪽은 서쪽. 됐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서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 거냐면 머리통이 남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죠? 머리통이 남쪽으로 향해 있고 남쪽을 봤을 때 이번에 반대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남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라고요? 동남서.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를 할 건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지표면은 이렇게 북남동서로 돼 있고 사실은 이렇게 구체 아래쪽은 볼 수 없고 위쪽 반구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얘도 항상 이렇게 그리면 참 귀찮죠? 그래서 지구를 좀 작게 그려서 동남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재밌는 건 지구는 뭘 한다 그랬죠? 자전. 근데 우리 자전하고 있는 거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자전하고 있는 거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서 했기 때문에. 무슨 방향이죠? 자전은 반시계. 근데 우리는 여기 안에 있어서 이 반시계 회전을 느껴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대신에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반시계 회전을 표현할 때 시계냐 반시계냐 기술하지 않고 들어있기 때문에 방위로서 기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시계라는 회전은 지금 돌려볼게요. 반시계로. 이렇게 돌겠죠 우리가? 한 바퀴 돌면은 하루, 두 바퀴 돌면은 이틀 이렇게 될 텐데 이 반시계의 흐름을 방위로 얘기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뭘 외워야 되느냐? 지구 자전 방향이 반시계라는 거는 서에서 동이랑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이 뒤에 우리가 계속 뭔가가 붙을 거예요. 미리 약간 마사지를 해드리면 반시계로 도는 건 관측자 입장에선 서에서 동으로 인지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배울 적경이라는 게 커지는 방향과 동일하고 그리고 어떤 행성이 순행하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살을 찌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방위 끝났고 이번에는 시각이라는 건데 시각은 사실은 시간이랑 거의 뭐 유사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핸드폰과 시계가 다 개박살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리고서 내가 지금 몇 시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뭘 볼까요, 우리가? 그치, 해가 떴냐 졌냐를 보겠죠. 그쵸? 그래서 시각이라는 거의 기준은 해예요. 한번 해를 우리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남서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동남서.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린 뭘 밟고 있죠? 요? 땅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땅이 요거야. 우린 땅 아래쪽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쪽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태양은 정확히 우리 어디에 떠 있죠? 남쪽 머리통에 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좀 유식한 말로 남중했다 라고를 얘기를 하고, 우리 머리 쪽에 딱 태양이 떠 있을 때 한쪽이 위에 어딘가 떠 있겠죠. 걔를 우리 발바닥부터 쭉 올려서 그 각도를 재면 그게 남중고도입니다. 야, 이렇게 머리통에 바로 태양이 떠 있는 건 이거 몇 시일까? 그쵸, 이거를 12시, 낮 12시 정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뭘 해요? 자전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 하면 서에서 동으로 돌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애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돌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걸리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시계를 이렇게 돌아서 90도 오른쪽으로 돌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까요? 그쵸, 6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시 머리통에 딱 지금 태양이 떠 있는 이 시간으로부터 6시간을 보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거 인정? 그죠? 아까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반시계를 돌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은 내가 딛고 있는 땅바닥의 위쪽밖에 없죠. 반대쪽은 안 보여. 그럼 여기서 태양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서쪽 하늘로 노을이 지고 있는. 그죠? 서쪽 하늘로 노을이 지고 있는. 이거 몇 시? 그래서 18시. 약간 저녁이 슬슬 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또 해볼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반시계로 6시간 뒤에 90도만큼 자전하겠죠?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 태양이 내 발 밑에 있어서 내가 저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양과 정확히 정반대편에 내가 서 있을 때는 언제? 12시, 24시 혹은 0시 자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주면은 또 6시간이 지나간 아침 6시가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때 보시면은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발바닥을 딛고 정확히 태양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느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철 타고 등교한 사람? 지하철 타고 등교할 때 요즘 딱 심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뽕 엄청나지 않습니까? 왜 눈뽕이 엄청나냐? 여러분 여기 2번 출구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오는 게 어느 쪽 방향으로 오는 거죠? 동쪽이잖아, 동쪽.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지도 어플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출해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은 여기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 거를 마주보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뽕을 막 맞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석시 끝나고 혹은 방과후 끝나고 이제 밥 하나 먹은 다음에 뭐 학원을 가든가 아니면 뭐 음료수라도 하나 땡기러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내려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눈뽕을 맞지. 왜요? 태양이 아까 여기서 떴다가 남중했다가 서로 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내려갈 때 또 눈뽕 맞는 거지. 그죠? 네?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나 우리가 태양빛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좋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어두운 것보단 낫지. 그래, 항상 어두운 것보단 낫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체 단원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로바로 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1학년 때 생기부에다가 아직도 제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 1학년 때 천문학자 적혀 있거든요. 그랬다가 바로 2학년 때 교수로 런쳤죠. 천문학을 하면 밥을 아무리 봐도 못 벌어먹고 살 것 같아서.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는 너무 괴물들이 많아요. 물리천문학과는 거기는 과고생들이 막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들을 배우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천체들이 막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결국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이해한 그 내용만 연습 잘하면 사실은 G2 천체, 그리고 옛날에는 지원 천체였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천구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모든 지점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미적분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때
X축, 뭐 Y축 걔네들이 만나는 그 점은 뭐라 그러죠? 원점이라고 하고 걔를 0,0이라고 하고 거기에 어떤 점이 있으면은 몇 콤마 몇, 뭐 X, Y 이렇게 표시를 해서 원점과 걔를 지나가면 Y는 AX 그래프라고 하고 A라는 거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지. 그런 얘기를 알아야 여러분이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뭐 극한으로 보내고 생쇼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어떤 점이나 움직임을 기술하려면 딱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정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은 360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를 기술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좌표계라는 기준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수학보다 훨씬 어렵냐? 수학은 2차원 평면이잖아요. 얘는 3차원 공간이고 구형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준이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움직임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 천구라는 걸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별들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들의 거리는 전부 동일합니까? 아니죠. 우리 지원만 배워도 알지만 별들의 거리는 뭘로 알 수 있죠? 적색 편의, 도플러 효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엄청 멀리 있는 친구,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죠? 퀘이사. 그렇죠. 퀘이사는 사실 특이은 아파트에서 배워서 수천억 개 별의 집단인데 너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나의 별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 멀리 있는 애들이죠. 하지만 제일 가까운 별은 누굽니까? 태양.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 생각해보면 절대 등급 얼마죠? 플러스 4.8. 큰 편인가요? 공부해봐서 알지만 그거 그렇게 큰 편 아니거든. 근데 지금 걔가 뜨고 지고 때문에 우리가 익어가고 얼어 죽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근데 저 멀리 있는 퀘이사도 그렇고 제일 가까운 별, 태양 혹은 그거보다 더 가까운 달 거리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렇게 밤하늘을 볼 때? 와, 얘는 확실히 가깝네. 와, 얘는 좀 머네. 잘 안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별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사실 우리 눈이 굉장히 고성능이면서 굉장히 저성능인 거예요. 거리 구별을 못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부터 모든 천체가 특정한 거리를 떨어져 있는 하나의 구체에 박혀 있다라고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눈이. 그렇죠? 그게 천구예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의 구체의 별들을 다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이 돌아가는 걸 막 얘기를 하는 게 별자리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천구. 그래서 이 천구를 기본적으로 큰 틀로 잡아주시고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천구상 별들은 모두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별들이 실제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걔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추적했을 때 조금씩 움직이는 거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서 논하는 한 이 별들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천구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해요. 하지만 대학교만 들어가도 실제로 움직이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걔는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 배우시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해가 어디서 뜬다고요? 동쪽에서 뜨고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져요. 그러면 달은요? 달도 동쪽에서 뜨고 남중에다가 서쪽으로 집니다. 화성은요? 화성도 똑같고요. 북극성 말고 별은요? 막 오리온 자리 이런 애들은요? 다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서로 집니다. 왜 그럴까? 얘네들은 박혀 있는데 우리는 반시계로 자전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반시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방위로서 얘기하면 서에서 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자전하는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자, 잘 봐요. 제가 앞으로 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 기준에서 어떻게 느낄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앞으로 달리는 걸 인지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내가 움직이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반대로 느끼죠. 다시. 내가 아까 자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시계, 서에서 동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자전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져. 그러니까 우리는 별들이 오히려 시계, 즉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주운동의 정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전을 반시계, 즉 서에서 동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시계, 즉 동에서 서로 모든 천체가 떴다가 남중했다가 진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학생 때는 이게 지원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거를 지원에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천체랑 비천체로 나눠서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역학과 비역학 나눠서 공부하고 유전과 비유전 나눠서 공부하고 양적 관계랑 비양적 관계 나눠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천체 파트를 아예 버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천체만 버려도 3등급이 나왔거든. 그 정도로 천체가 극악의 난이도였는데 그 모든 시발점이 바로 요 좌표계를 인지하는 것부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좌표계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수능을 보기 때문에 천체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춰도 한 3등급, 4등급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쫙 천구를 그렸습니다. 약간 감자네요. 천구를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혹시 다 나오나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전축을 기울여 볼게요. 자전축은 실제로 얼마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죠.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있는데 자전축을 연장하면은 가상의 구인 천구에도 만나겠죠? 여기 자전축이 뚫고 들어가는 지구상의 요 지점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북극이라 그러죠. 이 반대쪽을 뭐라 그래요? 남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쭉 연장해서 천구랑 만나는 곳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연스럽냐? 그냥 심플하게 천구의 북극, 그죠? 여기는 천구의 남극. 자연스럽습니다. 약간 논외인 얘기를 하나 하면은 천구의 북극을 전공에선 Z라고 씁니다. Z가 뭐의 약어냐면 한번 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제니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제니스 어디서 들어봤죠? 뭐 자동차 이름으로도 쓰거나 게임에서도 좀 등장하는 용어예요. 제니스. 무슨 뜻이냐면 그 순수한 용어 자체는 최상의 하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제일 꼭대기, 머리통. 그래서 제니스라는 거는 제일 높다라는 뜻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천구의 남극은 Z 프라임으로 쓰는데 뭐 모르셔도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북극과 남극을 뚫고 가는 이 긴 자전축이 있는데 여기에 수직한 평면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뭐죠? 그죠? 적도죠. 그러면은 이 적도를 그대로 확장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커다란 구체인 이 천구에도 만나는 요 큰 원이 생기겠죠. 얘를 뭐라고 하면은 억지스럽지 않고 딱 좋을까? 천구의 적도? 그렇지 뭐. 천구의 적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쓴 이 하얀색으로 쓴 얘네들은 관측자의 위치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어디 서 있든 우리가 남반구에 살든 북반구에 살든 적도에 살든 북극에 살든 자전축과 그거의 수직한 적도가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으로 기술한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하얀색으로 기술한 걸 통해서 별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적경 좌표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별이 딱 있으면 적도상 얼마, 북극에 얼마 뭐 이 정도로 딱 표시할 수 있겠죠. 걔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펜을 바꿀게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북위 37에 살고 있죠. 북극에 살고 있지 않고 적도에 살고 있지 않고 북위 37 정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잘 봐 이제부터. 헷갈리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순간 뭐가 생기냐면 땅이 생기죠. 그 땅이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것에 요렇게 커다란 원형 공간 그리고 그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위쪽의 구형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죠? 땅이라고 하는 거,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밟고 있는 요 땅이 되겠죠. 괜찮아요? 됐지? 3차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평선 혹은 지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좀 등장하는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여기서 여러분 지금 머리 이렇게 꾹 해가지고 천장 봐봐요. 천장 딱 내 머리통 90도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장 아니고 천정이라고 합니다. 천정이라는 곳이 천구에도 생기고요. 내가 볼 수는 없죠. 지평면의 위쪽만 볼 수 있고 아래쪽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용어는 있어야 되니까 이 아래쪽은 천구의 제일 아래쪽 천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곳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변할 수 없는 건가요? 변할 수 있지. 왜냐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천정이 저기가 되죠. 근데 내가 북극에 사는 사람이라면 천정이 저기가 되죠. 천구의 북극과 천정이 일치할 수도 있는 거지. 혹은 내가 적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천정이 저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평선에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노란색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별의 좌표계를 그 유명한 지평좌표계라고 합니다. 지방령님, 지평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죠? 그거 아시죠? 그 지평좌표계가 바로 이겁니다. 관측자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 지평좌표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가 어떤 용어들을 한 거냐면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의 적도 얘기를 했고요. 하얀색으로 써드렸죠. 그리고 천정, 천저, 지평선 세 가지를 일단 해드렸습니다. 자,
자, 이제 여기 써 있는 시간권, 수직권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까 방위, 즉 동서남북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 상식으로 들어봤을 겁니다. 길을 잃었어. 무인도에 갑자기 내가 뻥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방향을 찾아야 돼. 방위를 찾아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찾으라고 하는 별이 뭐죠? 북극성. 북극성 막 이렇게 국저 찾아서 뭐 이렇게 몇 단계 하고 W 찾아서 몇 단계 하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북극성을 찾아. 그 북극성은 어디에 있게요? 바로 천구의 북극 이쪽에 박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성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더라도 자전축 쪽 방향에 박혀 있는 별은 돌아도 계속 제자리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걔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우리가 북쪽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뭐야 어디야 하다가 북극성을 찾았어. 막 곰꼬리 막 W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극성 찾았어. 그러면은 정확한 북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기 별이 있다 가정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 찾았지? 걔를 쭉 내리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딱 발끝에 걸치는 지평선 끝에 걸치는 그 지점이 나오겠죠. 쭉 내리면 거기가 정확히 뭘까요? 요 라인이 여기가 정확히 북쪽이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해가지고 찾았어. 얘를 그대로 쭉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아래로는 못 보지. 발 미치니까 땅 미치니까 딱 땅에 닿는 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정확한 북쪽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지고 저기 닿는 북극성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정확히 내가 180도 돌아가면 저기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지! 남점. 여기를 기준으로 정확히 반대쪽. 여기가 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기를 봤어. 다시 북쪽을. 그 다음에 정확히 내가 오른쪽 90도로 돌아가면 동점이 있을 거고 정확히 왼쪽 90도로 돌아가면 서점이 있겠죠. 이거 잘 봐야 돼요. 헷갈리니까. 동점이랑 서점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 지평선과 하나의 원이지. 큰 대원. 하얀색 천구의 적도 하나의 또 다른 대원이죠. 그럼 점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죠. 그게 각각 오른쪽에 있는 게 동점, 왼쪽에 있는 게 서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여. 북점과 남점을 이어주고 동점과 서점을 이어주면은 딱 좀 더 명확한 사람이 살짝 한 요 정도에 서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북, 남, 동, 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동서남북도 말씀드렸고 시간권과 수직권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죠?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에서 경도 아닙니까? 경도? 그죠? 0도짜리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경도가 이렇게 15도 간격으로 막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권은 지구에서 경도선 마냥 천구에서도 있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이으면은 천구의 경도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요것들을 우리가 시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요게 시간권이에요. 수직권이란 건 대충 눈치가 좀 오지 않습니까? 수직권이라는 건 내가 서 있어. 내 머리와 저 땅바닥 아래를 잇는 수직하게 있는 얘네들을 다 우리가 수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있는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을 수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 좌오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오선 들어본 사람? 본초 좌오선 들어봤죠? 좌오선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잘 봐, 이것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죠. 왜요? 야이씨, 자전축이 안 바뀌니까. 세차 운동은요? 여기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건 뭐였죠? 천정과 뭐 천저 이런 건 내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막 바뀌잖아요. 얘에 따라서 지평선도 바뀌고 동서남북도 바뀌고, 그죠? 그럼 봐봐.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이라는 것과 천저와 천정이라는 걸 다 지나가는 원 하나를 그릴 수 있겠죠. 점이 4개니까 정확히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요 빨간색 원, 이 정확히 4개를 지나가는 유일한 원이죠. 그죠? 제가 처음에 그린 그 원과 동일합니다. 천구의 북극, 남극, 천정, 천저를 다 지나는 원 이거 말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빨간색. 얘를 뭐라 그러냐면 좌오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오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아는 사람. 개신기합니다. 북점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 인묘, 진사, 오, 미, 신유술, 해죠. 12간지가. 그래서 자부터 오선을
지나가는 게 좌우선입니다. 개신기하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지금 12간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360도를 24시간이라는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한 칸이 15도씩 지구본이 그려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라든지 동양의 역선은 360도를 12간지로 나눴기 때문에 한 칸이 30도씩입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할 때 그 자랑 오가 지나가는 그 선을 좌우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값들을 활용한 게 적경 좌표계,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지평 좌표계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해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면 바로 이거죠. 이거 한 번쯤 보셨을. 날아다니죠. 안 받아요. 귀신은 중력의 영향. 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가 평균 초속 29.76km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심지어 시속 소리 들어가나? 300km로 자전까지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위치를 귀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방령 행세를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중력 영향을 못 받으니까. 지방령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야 돼요. 저거 따라가기에도 벅차. 그래서 지방령을 만나면 놀랄 게 아니라 지방령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그럼 귀신이 바로 느낄 것 같아. 사페다. 딴 데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와닿죠. 무슨 얘기냐면 지평좌표계라는 건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은 내가 딱 서 있으면은 그 서 있는 순간 내 머리 위가 뭐죠? 천정.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지평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딱 서서 뭘 하죠?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요?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귀신이 보인다라는 건 내가 돌면서 움직이는 걸 계속 쫓아오면서 귀신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평좌표계를 어떻게 고정을 하셨죠? 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